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앞선 소식들 체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다시 한번 짙게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왔던 영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프랑스 까크 지수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영국 그리고 독일 지수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 유로스톡스 50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 0.19%로 소폭 밀렸습니다. 4,38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이 유로존의 종합 PMI 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유로존의 7월 구매자 관리 지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는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하지만 주요국들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 에너지 섹터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낙폭에는 제한이 걸렸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7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살펴보시면 2.4%가량 강세를 나타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대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번에도 원유의 수요 그리고 공급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까지도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거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3분기에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부족과 함께 역대 최고치인 원유 수요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원유 시장이 상당한 규모의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주입을 시키면서 원유 가격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곧 마감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업 실적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5%가 상승하면서 2017년 2월 이후 최장 기간인 11일 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2주 최고치에 올라섰고 S&P 500은 0.4%, 나스닥이 0.19%, 러셀 2000 역시 0.2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달 FOMC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가 오르면 1년 4개월에 걸쳤던 캠페인이 곧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확률을 약 99%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이후에도 한 차례 이상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약 3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기초 소재, 부동산, 임의 소비재, 금융업종 등 대부분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운송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857%, 달러 인덱스는 0.3% 상승했고 반면 비트코인이 2.6% 넘게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내렸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주가 급등을 이유로 증권사 도이체뱅크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한 데 따라 위성 라디오 서비스 업체 시리우스 XM이 15% 이상 급락했으며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발표한 스웨덴 기반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4.5%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가 미국 주택시장 강세가 마무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행동경제학 전문가인 실러 교수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예측 등 자산시장 연구에서 세운 공로로 지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그는 CNBC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주택가격 랠리가 끝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며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신규 구매자들 역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며 이런 현상은 시장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마감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는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기 주저하는 상황에서 모 주택자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주택 매매를 서두르면서 집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연준의 긴축 정책 종료를 앞당길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산 운용사들의 달러에 대한 하락 베팅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기금, 보험사, 뮤추얼펀드 등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달러 공매도 포지션이 지난 18일까지 한 주 동안 18%가 급증한 56만 8,721건을 기록했고 블룸버그의 달러 현물 지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 12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날에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연준은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단기 금리 수합인 OIS는 연준이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8개 통화 중 유로와 파운드에 대한 달러의 순 공매도를 가장 많이 늘린 동시에 엔화에 대한 공매도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테크 계열사인 멘투그룹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가 오늘 4.5%가 상승해 96달러 3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알리바바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엔투그룹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는 엔투그룹은 알리바바의 다양한 사업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엔투그룹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엔투그룹의 자사주 매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엔투그룹은 지난 8일 전체 주식의 7.6%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들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조사가 일단락된 만큼 엔투그룹이 다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11.5이며 이어 S&P 케이스 실러의 5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5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고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비자잉크,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 3M, 다잉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스포티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뉴에라 에너지, 코닝, 칼메인 푸즈, 제너럴 일렉트릭, 킴벌리 클락, 펄티그룹, 바이오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이탈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4,7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요. 결국에 코스피 지수는 0.72% 상승하면서 2,628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전자 섹터 오늘도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0.14% 소폭으로 반등에 나섰고요. SK하이닉스는 0.96%로 전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쉬어가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0.96% 하락한 11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전일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도 2차 전지 셀업체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4.92%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 SDI도 3.79%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G화학이 2.74%, SK이노베이션이 11.21%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10.5%로 이번에도 급등을 했고요. 금양의 경우에도 16.99%로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도 16.52% 강세를 나타내면서 64만 2천 원을 기록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2차전지 주들이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셀업체들 배터리 3사는 이번에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5% 가까이 오르면서 59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안고 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71만 2천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의 배터리 2공장 건설 소식에 상승세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설립을 했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74% 오른 71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9.9% 넘게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9.92% 오른 6만 6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로 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룹주들은 사실상 봤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더 높게 평가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포착이 됐고요.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도 전일 시장 2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막판에는 1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정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그리고 원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따라서 11.21%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9만 6,500원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업계가 바닥을 지났다는 평가와 함께 2차전지를 향한 이 사업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정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시장의 기대감은 배터리 관련 세액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있다고 평가를 했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2분기에 부진할지라도 앞으로 2차전지와 관련해서 더욱더 성장할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S-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도 2.4%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7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유와 관련해서는 수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이 원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S-오일 같은 정유주들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일 시장에서도 2%대 강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특징도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S-오일을 1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섹터 살펴보시면 두산밥켓이 1.01% 올랐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5% 오르면서 11,97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이었고요. 또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도 6.52% 오른 83,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전일 시장에서는 아침부터 기대감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또 한 가지 전해왔습니다. 정부는 내달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이러한 소식을 밝혀오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가 오는 8월 말에 우크라이나의 원팀 코리아 재건협력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인들과 함께 이 원팀 코리아 재건협력단을 꾸려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일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 그리고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질주를 했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시장에서는 10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929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1,531억 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수급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막판에 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았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전 지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6.03% 강세를 또 한 번 기록했습니다. 0.03% 상승한 40만 4,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도 1.57% 상승하면서 116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에코프로보다도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LNF가 4.8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85% 오른 28만 1,0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장중에는 29만 원까지 뚫어내면서 29만 1,500원의 고점을 형성을 해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점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 그리고 리튬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우선 나노신소재가 17% 넘게 올랐습니다. 17.68% 오른 17만 2,4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CNT 사업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CNT 도전제의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생산 캐파 증설 규모가 확대된다면서 이 CNT 도전제 매출은 2023년에 48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5%가량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또 2025년에는 3,09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전년 대비 149%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요. 따라서 실적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 음극재와 관련해서 2%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10만 9,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